2012년 미국 타임즈가 뽑은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백인 중 한 명이자 전설적인 투자의 귀재인 워런 버핏. 그는 1956년 100달러로 주식 투자를 시작해 한때 미국 최고의 갑부가 되었는데요. 매일 밤 전 세계 남성들의 수염이 자랄 것을 생각하면 힘이 납니다. 그는 왜 남성들의 수염에서 힘을 얻었을까요? 그 해답은 바로 면도기. 그에게 최고의 수익을 거둬준 업종 중 하나였기 때문인데요. 그는 면도기 주식을 사서 무려 3조 원이란 순이익을 얻었습니다. 남성이란 이름을 얻는 순간부터 평생 동안 해야 하는 면도. 2만여 년의 역사 동안 면도기의 진화는 어떻게 하면 피를 보지 않고 안전하게 면도를 할 수 있을까를 향한 인류의 고민과 함께했죠. 그렇다면 인류는 왜 면도를 시작했고 언제부터 남성들은 마음 졸이지 않고 면도를 했을까요? 안전한 면도를 위한 면도기들의 첨단 전쟁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여성이 화장으로 하루를 시작하듯 남성의 아침은 면도로 출발합니다. 건식, 습식, 면도 습관에 따라 면도의 시간은 가지각색이지만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하루 10분씩 50년을 면도한다고 가정했을 때 평생 3,000시간이 면도에 사용된다는데요. 날짜로 따지면 140일, 무려 5개월이란 시간을 면도에 투자하는 겁니다. 그만큼 오랜 시간을 함께해야 하는 면도기는 남성들에게 아주 각별한 물건이죠. 인체의 다른 부분과 달리 방치할 경우 계속 자라나는 수염. 그렇다면 남성들은 매일 자라는 수염을 왜 굳이 깎기 시작했을까요? 남성들에게 수염은 어떤 의미일까요? 네, 수염은 예로부터 남성미와 권위의 상징으로 중요하게 취급되었습니다. 고대 페르시아, 바빌로니아 같은 고대 문명권의 지배자들은 수염을 손질하고 꾸미는데 엄청난 시간을 들였다고 합니다. 그들은 수염 손질 전용 젓가락, 인두, 물감, 향수 등을 이용해 수염을 손질하였으며 특별한 행사가 있는 때에는 금실로 꾸미거나 금가루를 뿌리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익숙하게 사용하는 면도기는 하루아침에 탄생한 것이 아닙니다. 초창기의 면도는 상처와 피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 시작은 기원전 10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고대시대 동굴 벽화를 보면 조개 껍데기, 상어 이빨, 뾰족한 돌조각 등 갖가지 재료들이 면도에 동원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고대의 남성들은 미용적인 의미보단 사냥의 편의를 위해 또 몸의 벼룩이나 이 등을 없애기 위해 면도를 시작했습니다. 그 뒤로 수염은 유행에 따라 출현과 퇴장을 반복했는데요. 면도기 역시 수천 년 전부터 사용되었습니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매끈한 얼굴이 귀한 신분의 상징이어서 명문가의 무덤에는 도끼 모양의 청동 면도기가 함께 묻혔습니다. 또 금과 구리로 만들어진 면도기도 사용되었죠. 면도는 전술적인 이유로도 이루어졌는데요. 알렉산더 대왕이 적에게 수염이 잡히지 않도록 병사들의 수염을 깎도록 했다는 것이 면도의 기원이란 설도 있습니다. 실제로 로마인들은 기원전 4세기부터 알렉산더 대왕을 쫓아 수염을 면도하기 시작했는데요. 고대 로마인들에게 깔끔한 턱선은 계급과 자본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당시 면도를 하기 위해서는 거울, 따뜻한 물, 고가의 면도기가 필요했었는데요. 하층민들이 이를 구입하고 사용하기 위해서는 매우 부담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왕, 귀족, 상층민들에서나 할 수 있는 특권이었던 것이지요. 면도 크림도 없이 예리한 칼날로 면도를 했던 고대 로마. 얼굴을 베이는 대형 참사가 나기 일쑤였는데요. 그래서 로마 시대엔 연고 제작 기술이 급격히 발달했고 대신 수염을 깎아주는 이발소가 성행했습니다. 면도의 고통에 시달린 것은 황제도 마찬가지여서 로마의 황제 네로는 면도를 포기하고 수염을 길렀습니다. 처음에는 품위가 없다고 비난하던 사람들도 면도의 고통에 네로를 따라 수염을 기르는 데 동참했다니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중세에도 로마 시대처럼 이발소에서 면도하는 풍습이 이어졌다는데요. 하지만 전문가에게 맡겨도 수염을 깎다가 살을 베이는 것이 다반사였습니다. 1600년경부터 만약의 유혈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이발사가 외과 의사를 겸할 정도였죠.
talent give to me by now. 네, 영어로 이발사를 의미하는 바버는 라틴어인 바르바에서 나온 말로 수염을 뜻합니다. 기원전 1900년경에 헤브라이족 추장이 죄인을 처벌할 때 삭발하여 두 발이 자라는 동안에 자신의 죄를 뉘우치게 한 데서 유래되었습니다. 남성들이 면도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건 1762년 프랑스의 칼을 만드는 장인이었던 장 자크 페레가 안전 면도기의 한 구성 요소인 보호막을 개발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혼자서 면도하는 법이란 책을 써 자신의 발명품과 함께 개인이 스스로 면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최초의 안전 면도기가 나타나며 면도의 역사에 큰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는데요. 19세기 후반 질레트라는 영업사원도 면도기를 개발합니다. 면도를 할 때마다 살갗을 베인 질레트는 어느 날 이발소에 들렀다 재밌는 장면을 목격했는데요. 이발사가 빗에서 빠져나온 머리카락을 가위로 자르는 것이었죠. 이 방법은 전혀 피부를 다칠 염려가 없었습니다. 그래, 빗에 얇은 칼날을 붙이자. 이렇게 질레트에 의해 개발된 안전면도기는 1년 동안 54억 원이 넘는 이익을 내며 대히트를 쳤습니다. 킹캠프 질레트가 만든 면도기가 더욱 놀라웠던 건 그전까지의 안전면도기는 면도날을 갈아서 재사용하는 방식이었으나 그는 면도날이 닳으면 머리 부분만 새 것으로 교체하여 사용하는 탈착형 안전면도기를 개발했기 때문입니다. 남자들은 면도날을 꺼내 일일이 갈아야 할 필요가 없는 이 면도기에 열광했는데요. 오늘날 가장 대중적인 T자 일회용 면도기의 등장이었죠. 네, 킹캠프 질레트에 의해 고안된 T자의 양날 안전 면도기는 이발사가 빗을 머리에 대고 뛰쳐나온 머리카락을 가위로 자르는 모습을 보고 착안한 면도기입니다. 이전의 면도기는 별도의 안전장치 없이 날을 세워가며 면도했기 때문에 상처가 나기 쉬웠는데 질레트의 T자형 면도기는 이러한 점을 보완하여 안전하고 깔끔한 면도가 가능했었습니다. 안전 면도기와 일회용 면도날을 결합한 질레트 면도기는 탄소광으로 만든 얇은 칼날이 된 헤드를 손잡이에서 분리할 수 있는데요. 이는 단순히 면도의 고통을 줄여준 것뿐 아니라 주기적인 칼날 교체로 파상풍이나 면도 독의 위험을 줄여줬다는 점도 획기적이었습니다. 질레트에 의해 이중날부터 시작된 날 면도기 시장은 경쟁을 거듭하며 다중날로 진화되었는데요. 복사용지 한 장의 두께보다도 얇게 연마한 면도날을 면도기 안에 누가 많이 넣을 수 있느냐였습니다. 약 1cm 정도 되는 작은 카트리지 안에 여러 개의 면도날을 넣는 것은 제조사의 기술력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것입니다. 따라서 제조사마다 소비자들에게 이를 어필하기 위해 날수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죠. 현재 시판되는 면도기의 최대 날수는 6개로 2007년 국내 기술로 개발된 6중날 기술은 아직까지 그 기록이 깨지지 않고 있습니다. 1928년에는 제이콥 쉬크가 전기 면도기 특허를 냈는데요. 그동안의 날 면도기와 달리 쉬크의 면도기는 물이 필요 없는 건식 면도기였습니다. 알래스카에서 임무 수행을 하던 미군의 육군 대령 쉬크는 영하의 날씨에서 물을 이용해 면도하기가 쉽지 않음을 깨달았습니다. 물 없이 면도할 수는 없을까 고민하다 전기 면도기를 개발하게 됐는데요. 1931년부터 시판된 전기 면도기로 물이나 비누 없이 면도가 가능해졌습니다. 건식 면도로 남성들이 언제 어디서나 편하게 면도를 즐길 수 있는 시대가 온 거죠. 안전 면도기의 발명으로 사용자가 직접 면도를 즐기게 되며 건식과 습식으로 나뉜 면도기 업계는 수많은 특허와 기술 발전을 거듭하며 현대의 면도기에 이르게 됐는데요. 그렇다면 사람들은 어떤 면도법을 더 선호할까요? 2012년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건식 면도기 사용자는 25%, 나머지 75%가 습식 면도기를 사용한다고 답했습니다. 전기 면도기인 건식 면도기의 경우 필립스사의 제품이 60%의 시장 점유율로 압도적인 사랑을 받았고 그 뒤를 브라운, 파나소닉, 조아스 전자가 잇고 있습니다. 날 면도기인 습식 면도기의 시장 점유율의 경우
질레트가 70%, 쉬크가 20%, 마지막으로 국내 업체인 도르코가 10% 정도를 갖고 있습니다. 앞서 습식 면도기가 나의 경쟁에 들어갔다면 건식, 즉 전기 면도기 시장은 독자적인 면도날 기술을 개발하려는 경쟁이 활발한데요. 수염을 더 정확하게 자르면서 피부 손상을 줄일 수 있는 면도기 날을 장착했는가로 사람들의 관심이 이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요. 최초에 개발됐던 거는 이런 회전식 전기 면도기입니다. 그래서 이 면도기 망에 있는 구멍들 사이로 0.6에서 0.7mm 정도 되는 망 사이로 0.5mm 정도 되는 수염이 들어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 망 뒷면으로 이제 수염이 튀어나오게 되거든요. 그거를 회전 운동에 의한 날이 절삭을 해주는 게 면도기의 기본 원리입니다. 이거는 최초에 개발됐던 이제 회전식 타입이고요. 이제 요즘에는 이제 이러한 이제 왕복식 방식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왕복식도 마찬가지로 이 망을 통해서 수염이 유입이 되게 되고, 같은 방식으로 날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저 수염을 절삭을 해주게 되는 기본 원리입니다. 전기 면도기는 크게 회전식과 왕복식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날이 회전하는 것이 회전식 면도기로 가장 큰 장점은 소음과 진동이 적고 부드럽게 수염을 깎아준다는 점입니다. 왕복식 면도기는 날이 좌우로 움직이는 왕복 운동을 통해 면도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피부에 바로 밀착해서 면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탁월한 절삭력을 자랑합니다. 딱딱하고 두꺼운 성향을 지닌 수염에 적당하죠. 그렇다면 이런 전기 면도기들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우리나라 전기 면도기 제작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우선 회전식 면도기에 들어가는 면도날 연마 과정을 살펴봤는데요. 냉각수를 뿌리며 면도기 날을 날카롭고 얇게 갈아내는 과정입니다. 면도날은 워낙 정교해서 옹스트롬 단위로 측정하는데요. 복사용지 한 장의 두께가 100만 옹스트롬인데 반해 얇게 갈아낸 면도날 끝은 300옹스트롬에도 못 미치는 두께라고 합니다. 연마 가공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연마석과 연마 날 사이에 냉각수 공급 부분인데요. 냉각수 공급이 충분히 돼야 날과 날 사이 연마하는 과정에서 뭐 그림 현상이라든가 뭐 문제 생기는 부분이 없게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연마가 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건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날이 충분히 건조를 받고 그 전에 뭐 세척 과정도 있지만 세척 과정을 거친 후에 다시 건조 과정을 거치고 건조 과정이 완료된 상태에서 저희가 품질 검사를 다시 한 후에 그리고 저희가 조립을 하게 되는데, 그 조립 과정에는 직접적으로 피부에 날이 닿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뒷부분에 저희가 사출과 그 뒷부분 사이에 스프링을 장착해서 저희가 상하작용을 하게 만든 후에 면도를 해서 이제 피부에 문제 없게 저희가 최종 조립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회전식 면도기는 수없이 많은 구멍이 뚫린 면도기 헤드가 수염을 누르고 지나가면 수염이 그 구멍 사이로 솟고 이 얇고 정밀한 면도날이 금속과 날 사이에 낀 수염을 깎아주는 원리입니다. 그렇다면 왕복식 면도기의 면도날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이곳에선 국내에서 유일하게 화학약품 처리를 통한 45도 각도의 초정밀 애칭날을 개발했는데요. 애칭날 같은 경우 기존의 연마를 통해서 갈아 만들던 날 방식을 애칭이라는 말 뜻처럼 부식 처리를 통해 가지고 화학적 작용을 통해 날을 녹여서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사람이 이 마찰에 의해서 연마를 하던 방식이 100분의 1mm까지 밖에 가공을 할 수 없었지만, 이 정확하게 컴퓨터에 의한 설계에 의한 이런 이제 정밀 가공을 통해서 애칭날 같은 경우는 10,000분의 1mm까지 가공이 되기 때문에 기존에 구현할 수 없었던 측면의 그런 예리한 날 각도를 만들어줄 수 있는 게 애칭날입니다. 일반적인 면도날은 금속을 찍어서 연마하는 프레스 또는 성형 방식으로 90도 각도의 일자의 형태인데요. 애칭날의 경우 특수 화학 제품을 통해 면도날 양옆에 정밀한 부위를 부식 가공해 45도의 예리한 절삭각을 만들어냈습니다.
기존의 절삭각은 말 그대로 이제 그 평면을 옆으로 갈아서 만들기 때문에 90도 각도밖에 구현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애칭날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돼 있는 날 이빨 하나를 측면에서 가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날 모양이 이제 그 마치 이제 아치형 같은 형태를 만들어 가지고 측면에 날 포인트가 생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화학 처리한 애칭날을 밴딩 처리하는 과정인데요. 이 과정은 브랜드의 핵심 기술인 관계로 세밀하게 관찰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렇게 부식 가공 뒤 밴딩 처리된 애칭날은 절삭력이 우수하다는 것이 최대 장점이고 수염과 면도날이 닿는 면적을 최소화해 피부 알레르기를 줄이는 효과를 낸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현재 애칭날은 우리나라를 포함해 중국, 미국, 유럽 등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설계도 중요하고 방수 기술도 중요하고 전자 기술도 중요하겠지만 날 같은 경우 피부에 직접 닿고 그리고 소비자가 감성적으로 느끼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저희는 날 기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엔 소음과 진동이 적은 회전식과 절삭력이 뛰어난 왕복식의 장점만을 모은 드럼날까지 개발했는데요. 애칭날을 적용해 연필깎이 방식으로 한 단계 진화된 드럼날 면도기는 원통형의 두 개의 날이 맞물리며 절삭이 이루어지는 원리입니다. 태엽시계의 톱니바퀴처럼 두 개의 날 사이로 수염이 말려 들어가 깎이는 방식이죠. 새 아이템 회의가 한창인데요. 영업에서 것 같다. 나는 영업 의견부터 먼저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어떤 드럼 블레이드 세컨 모델로 생각을 해주는 게 맞지 않을까. 왜냐면은 한의사님 재차 말씀하신 대로 이게 어떤 폭발력 있게 처음부터 다가가야지 단계 올라가서는 좀 풀지 어렵지 않나. 특히 홍보 제일 문제가 초도 나왔을 때 날 교체가 안 된다는 거. 오늘날의 면도기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아이디어가 모여 현재에 이르렀겠죠. 탈부착이 가능하고 얘는 방수가 안 됐어요. 방수가 안 됐는데 방수가 가능하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회전식 면도기의 단점 그리고 장점 그리고 왕복식 면도기의 단점을 극복하고 장점을 더 살리는 그 무언가가 없을까? 그 두 개의 단점은 없애고 장점만을 복합한 게 뭘까? 그래서 이제 개발을 한 게 드럼날 면도기고 드럼날 면도기 같은 경우 운동은 회전 운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음과 진동이 없습니다. 거의. 그러면서도 이 형태나 절삭 가게 방식은 이 왕복식 면도기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두 개의 단점을 없애고 장점만을 취합한 그런 제3세대 기술이라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시대에 따라 다양한 의미를 함축했던 남성의 수염. 위생 때문에 신분을 나타내기 위한 도구로 현대에 와선 남성미와 섹시미의 상징으로 수염의 변천과 함께 면도기의 운명도 무수히 바뀌어 왔습니다. 그렇다면 미래의 면도기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우리 앞에 등장할까요? 남자에게 있어 면도기는 일생 동안 약 3,000시간 이상을 함께하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미래의 면도기는 단순히 털을 깎기 위한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에게 최적화된 형태로 발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령 면도기에 부착된 디스플레이를 통해 사용자의 수염, 피부 상태, 면도 주기, 면도 패턴 등을 분석하여 그래프 형태로 받아볼 수 있는 스마트 가전의 형태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남자의 얼굴에는 평균 25,000개나 되는 수염이 있으며 지금 이 순간을 포함한 24시간마다 약 0.5mm의 속도로 자라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익숙한 면도기가 없다면 어떨까요? 피와 상처의 역사에서 안전 면도기가 생겨나기까지 현대의 남성들이 면도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건 기원전부터 비롯된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고민의 결과였습니다.